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지혜를 더해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0년도 훨씬 이전에 살았던 한 위대한 사상가의 지혜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가꿀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바로 맹자 선생님의 철학인데요. 맹자님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고리타분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따뜻한 공감을 전해주는 빛나는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처럼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맹자 철학의 핵심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맹자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은 바로 성선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따뜻한 마음과 도덕적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맹자님은 인간이 본래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지의 덕목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한 빛을 품고 있다는 맹자님의 통찰은 어쩌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인간 본연의 선함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맹자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에도 서로의 내면에 있는 그 선한 본성을 잊지 말고 믿어주고 바라봐 주자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선함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싹트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근원적인 선함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욱 포용력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선설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하게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맹자님은 이 마음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깜짝 놀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정입니다. 맹자님은 이러한 측은지심이야말로 우리가 인연이라는 덕목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쁜 일상에 치이거나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나 자신만의 이익을 쫓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맹자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는 측은지심을 다시 깨우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황에 진심으로 공감하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측은지심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태도입니다. 상대의 작은 어려움에도 마음을 쓰는 것이 진정한 공감의 시작입니다. 맹자님은 인간이 마땅히 지녀야 할 4가지 덕목으로 인의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4가지 덕목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먼저 이는 어짐을 뜻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너그럽게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족, 친구, 동료 등 모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되는 사랑과 연민의 감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는 옳음을 뜻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행하고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려는 의지는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예리는 예절을 뜻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질서와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주는 지혜를 뜻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가 튼튼한 뿌리, 줄기, 가지, 그리고 무성한 잎들을 조화롭게 가져야 하듯이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인이해지라는 덕목들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진 마음을 가지고 옳고 바른 행동을 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를 지키고 현명하게 판단하려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빛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맹자님의 철학은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상적인 모습까지도 제시하는데요. 바로 왕도정치입니다. 왕도정치는 지도자가 단순히 힘이나 권력으로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정의로운 정책을 펼치고 도덕적 가치를 몸소 실현하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오직 권력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백성을 수단으로 여기는 패도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리더십입니다. 맹자님은 진정한 리더십은 백성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왕도 정치 사상은 현대 사회의 리더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로서,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 말이죠. 맹자님은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며 도덕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 주변의 관계와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단순히 거창한 정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작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노력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전체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음을 맹자님은 일깨워 줍니다. 자, 그럼 맹자 철학의 핵심 개념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는 바로 공감과 이해입니다. 맹자님의 인사상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과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피상적인 관계가 늘어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섣불리 판단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맹자님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갈등을 해결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상대방의 마음을 비춰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비언어적인 표현까지도 섬세하게 살피는 따뜻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신뢰와 배려입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맹자님의 성선설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진정성 있는 신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맹자님은 가족 간의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인의 발현이며 이 사랑이 사회 전체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실천하고 진심 어린 신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심 가득한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유대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이 켜켜이 쌓일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지고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배려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셋째는 도덕적 가치의 실천입니다. 맹자님은 인간이 도덕을 실현할 때 진정으로 인간다워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실천은 자신을 긍정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자존감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확고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림 없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적인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불의를 보고는 용기 있게 맞서며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돕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올바르게 만들어갑니다. 도덕적 가치를 실천하는 삶은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의식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이러한 도덕적 실천 속에서 피어납니다. 넷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맹자님은 인을 가족관계에서 출발하여 점차 사회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공감, 능력 함양 교육이나 건강한 공동체 의식 형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맹자님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의 선과 목표를 향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 철학이 지향하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학교나 가정에서부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는 것 또한 맹자 철학을 현대에 적용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돌볼 때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성장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맹자님의 철학이 난양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선하다는 주장이 현실 세계의 다양한 악행과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나 맹자님이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와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기에 그의 사상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맹자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사상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지혜의 핵심 정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맹자님의 지혜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더 나은 인간관계와 더 따뜻한 사회를 향한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맹자 철학을 통해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심오한 지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믿고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이니에지의 덕목을 꾸준히 실천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이러한 맹자님의 따뜻하고 희망찬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조금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며 상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노력을 이어간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빛나며 결국 우리 자신의 삶 또한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맹자님의 위대한 지혜를 삶 속에 깊이 녹여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따뜻한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